皆さん、こんにちは。ニャンゲーム公式チャンネルにようこそ。今回の動画を担当するレバティオーバーチ部も所属のピックルコーチ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フィックルってどんな人？フィックルは韓国の人で2019年から2023年までコンテンダーズに出場するチームのコーチをしていた人です。有名な選手だとゲンゼータ所属のフローラ選手やアルファ選手をコーチングしていたり、コーチとして経験と実績がすごい人です。日本ではまだ馴染みがあまりないので紹介させてもらいました。それではフィックルコーチのシーズン11のヒーローバランスパッチとリメイクされたコロッセオ、新マップ、ルナサピの解説をお楽しみください。 이번 영상은 시즌 11에서 추가된 요소 중에 밸런스 패치 내용, 푸시맵 콜로세오의 리메이크, 그리고 신맵 드문사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탱커 밸런스 패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디바인데요. 지난번 방어르 패치로 인해서 디바의 데미지도 간접적으로 많이 너프를 당했었는데요. 이번 패치에서는 탐퍼짐이 적어짐으로써 상대 딜러를 좀 더 견제하기 쉽게 하는 패치가 되었습니다. 경쟁전이나 프로씬에서 안티탱커의 이미지가 좀 많이 강했다면 이제는 딜러도 수월하게 견제할 수 있음으로써 디바가 좋은 맵에서는 저번 시즌보다 등장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커킹인데요. 탱커 패시브 패치 후 상대 탱커를 칼로 견제하기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패치로 인해서 좀 더 탱커 상대로 나이프를 유미하게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인데요. 상대가 궁 대처할 시간이 이전까지 많았더라면 이번 패치로 인해서 시전 시간이 빨라진 게 굉장히 체감이 크기 때문에 저번 시즌보단 편하게 궁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패치를 받은 건 맞지만 아직 메타에 들어가기에는 애매한 성능이기 때문에 경쟁전과 프로씬에서는 아직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리사인데요. 이 쿨타임 감소로 좀 더 앞라인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저번 패치 시프트 이속 감소 패치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맵에서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드타운 또는 눈바디 같은 좁은 지형을 수비하는 화물맵에서는 아직까지도 나올만한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로씬에서는 아쉽지만 쓰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드호그인데요. 북미, 유럽 서버나 최근 OWCS 대결승전에서 마오거 조합 카운터로 호그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발진들이 그걸 의식해서 너프를 먹인 것 같지만 아시아 수업 기준으로는 픽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아시아 수업 유저 기준으로는 좀 이해가 힘든 패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호구 유저들 화이팅입니다. 너프를 너무 많이 심하게 먹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전 또는 프로씬에서는 더더욱 픽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딜러입니다. 첫 번째로 캐서디인데요. 저번 시즌까지의 캐서디 굴르기나 궁은 여러가지 스킬에 대해서 카운터가 수월해서 베이팅 또는 탱킹 느낌으로 가져올 수 있었지만 그 힘을 이번 패치에서는 약화시킴으로써 전보다는 과감한 플레이를 하기엔 좀 조심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도 성각탄 자체의 랜덤성을 줄인 걸 되게 언급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걸 되게 좋은 패치라고 생각하고 좀 더 확정적으로 다이브 탱커 및 이제 기동성이 좋은 딜러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기는 이속 증가로 인해서 활용성이 높아지고 좀 더 자리를 잘 먹을 수 있는 궁극기가 되었기 때문에 되게 재밌고 좋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쟁전 프로씬 둘 다 메타픽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메이인데요. 좀 더 원거리 견제가 수월해지고 특히 트레이서 같은 영웅을 압박할 수 있는 건 좋지만 트레이서의 데미지를 원콤 내기도 힘들고 현 메타의 픽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직은 경쟁전 및 프로씬에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리퍼인데요. 디바와 같이 탐퍼짐이 줄어남으로써 딜러 견제가 굉장히 쉬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체성을 찾지 못했으므로 현 메타픽에는 좀 힘들 거라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소저인데요. 완전히 끝났다라고 해야 될까요? 레일건 관통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는 패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레일건 데미지 너프로 인해 트레이서나 위도우 같은 영웅들을 견제하기 힘들고 탱커 압박이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메타픽으로 쓰기에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쉬프트의 기동성이 아직은 좋기 때문에 특정 맵이나 카운트로서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메트라인데요. 현 메타에서 가장 유의미한 패치인 것 같습니다. 마우어러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리퍼를 대체할 새로운 안티탱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가 됩니다. 경쟁전에서는 큰 변화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프로시에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힐러인데요. 첫 번째로는 일레아리입니다. 태양석 패치로 인해서 더 이상 혼자서 사이드에서 압박을 주는 플레이는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딜러 한 명과 같이 하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이상 혼자서 상대 딜러를 견제하는 모습은 잘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정면에서 딜을 넣을 거면은 사실 바티스트와 제냐타가 더 좋아서 굳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프로신과 경쟁에서 픽률이 그렇게까지 많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만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리코인데요. 텔포 너프 1초는 체감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초로 인해서 되게 많은 상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스즈 너프는 생각보다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고 아직까지도 스킬 세팅 및 궁극기의 활용도가 너무나도 사기이기 때문에 경쟁 및 프로씬에서 픽률이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은 콜로세오 변경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패치로 여기 있는 유리창이 없어졌는데요. 원래 전 버전 같은 것만 해도 여기 유리창이 있었을 때 사이드의 움직임을 가져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쟁전과 모든 프로팀에서 러쉬 같은 정면 대치 조합을 많이 쓰거나 혹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포킹 딜을 위주로 포킹 압박 전략이 되게 많이 줄였는데요. 이번 패치로 인해서 사이드 활용이 조금 더 쉬워졌기 때문에 트레이서를 이용한 사이드 활용 조합이나 또는 윈스턴 겐지를 이용한 사이드 활용 조합이 조금 더 주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크포인트의 변화인데요. 원래는 공격 측 입장이 이 수비 측 입장을 막기 위해서 올려다 봐야 되거나 아니면 공간이 좁은 이쪽 길이나 저쪽 길을 이용해서 좀 억지로 뚫어야 하는 많은 궁을 투자해서 뚫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이 공간과 이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좀 더 공격 측 뒷라인이 수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러쉬 조합 또는 루시우 키리코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나나 브리 또는 제나타 같은 걸 이용해도 여기서 생존율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쪽 길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원래 공격 측에서 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수비 측에서 이 자리를 뚫고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억지로 들어가거나 여기를 많은 궁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여기로 혹은 엄청 돌아가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그림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패치로 인해 굳이 정면 압박이 세다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서 바로 상대 화물을 노릴 수 있는 좋은 그림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패치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맵 문화사피에 대해서 구경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맵의 분위기가 되게 밝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밝은 분위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쪽 길을 지나가다 보면 생각보다 이 처음 푸시 타이밍, 푸시 로봇이 있는 이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루시우 같은 기동성이 좋은 친구거나 딜러 쪽도 트레이서, 겐지 기동성으로 이 화물에 빨리 붙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은 하바나 또는 이제 서킷 로얄 섞어놓은 구조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스나이퍼로서 되게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체크포인트 지점으로 오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나 아니면 이쪽 뒷길을 이용해서 길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격수 또는 바티스트 제네타 같은 포킹 조합의 영웅들도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했을 때 당연히 기동성은 포기하고 그만큼 이 화물을 견제하기까지의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겠죠? 모든 조합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성향,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 그거는 자신들이 판단해서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以上、ピックルコーチによる解説でした。ピックルコーチは日本のオーバーウォッチを盛り上げたいと言っているので、このような情報を発信できる動画をまた作りたいと考えていますので、応援の方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それでは、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コメントなどいただけると幸いです。それでは、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